안녕하세요, 입니다. 저는 지금 캔사스 시티를 지나서 미주리를 거쳐서 지금 아이오와 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가지고 차가 지금 막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부라든가 미드웨스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간 거리가 대체로 300km 정도 돼요. 그래서 거의 막 280km, 막 250km 직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280km 직진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다가 고프로를 좀 켰습니다. 지금 실업률도 나왔고 GDP도 나왔고 지표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하향하는 것들은 이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쭉 빠져가는 중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예상보다 하회하는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강세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이제 연준이 피벗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돈을 풀면 주식시장은 오를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논리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금리를 내려서 주가가 올라간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2020년 팬데믹 때였죠. 3월 달에. 하지만 그 전에도 무수한 경우들은 금리를 내렸는데 금융위기가 와서 금리를 내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고 봐야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가가 조금은 밀리긴 했지만 연준이 바로 금리 올릴까요? 제가 작년 10월 11월 독보지에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 금리는 4%대 중반에서 더 이상 빠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 들었죠.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구조적인 그 산업 구조 때문 그렇습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그 생산 구조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오프쇼링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실업률을 낮춰서 이제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재선이라든가 대통령이 당선됐던 경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라는 거는 정치 논리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집값 오르고 뭐 오르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예전에 94년인가 92년에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여러분들은 그 덕에 부자가 됐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집값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미국이랑 한국이 다릅니다. 물론 미국은 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제가 캔사스의 어느 맥도날드에 앉아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하고 티네이저 손녀딸이 같이 맥도날드 매장 지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요즘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저축한 거 다 썼고 나라에서 한 2년 동안 지원하는 돈 다 썼고 주식시장 빠졌고 집값 빠졌고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할머니도 일하러 나오고 손녀딸도 일하러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실업률이 낮은 걸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기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와서 보세요. 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딜 가다 하이어링, 구인난이에요. 구인난. 그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11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팬데믹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실버 세대의 절반이 은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대체로 집도 있고 저축도 있고 주식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팬데믹 때 너무 많이 올라서 거부가 된 거죠. 제가 2007년도 때 뉴욕에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교민 사회가 다 부자가 됐다. 왜냐면 그때 2007년, 6년, 5년, 4년 이때 미국에도 엄청난 부동산 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2007년, 8년에 서브프라임이 팡 하고 터진 거죠. 교민들이 뭐 여러 가지 직업도 갖고 있겠지만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미국에서. 저도 왜 한국인들이 리얼 이스테이트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일샵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50만 불에 샀던 집들이 다 10만 불 되고 10만 불 샀던 집들이 20만 불 되고 막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특히 뉴욕에 이제 그 고대라든가 연대 동문들 제가 좀 알아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 부자가 돼서 후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버 세대들이 이번 팬데믹 지나고 나서 자산 가격들이 폭발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여기서
큰 부를 이룬 거예요. 이 팬데믹이라는 게 부자들은 더 부자를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자들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부의 격차가 예전엔 8배였거든요. 하위 10%와 상위 10%가 8배 차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4배 차이가 됐습니다. 6배가 더 뻥튀기가 튄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상황은 경기가 좋아서 실업률이 낮은 게 아니에요. 고금리가 되면은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잖아요. 위기는 항상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래서부터 올라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전이가 돼요. 결국에는 돈 없는 사람들이 퍼져버리면 위까지 영향을 받아요. 아니 이거는 너무 명확관화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희망연화를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긍정론이 대두하고 있고 시장이 막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1월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인지 못하는 거야.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지금 은행 위기가 끝났나요?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보세요. 그런 얘기 하나.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꿈이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지금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식시장은요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않아요. 늘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요 한번 랠리가 확 올라갑니다. 뭐 지금이 그런 랠리라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실물경제가 침체로 돌아서면서 신용시장을 악화시킬 겁니다. 주식시장이 엄청 밝을 때, 엄청 하늘이 맑을 때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주식시장을 때릴 거예요. 물론 금융시장은 다 때릴 겁니다. 제가 위기를 조장한 게 아니라 위기가 늘 그렇게 반복이 돼서 왔었어요. 그 위기라는 게 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업앤다운 있을 거예요. 2007년을 복귀해보면 그렇습니다. 2018년, 19년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풀장에 물이 가득 찼을 때는 누가 뚱뚱한지 모른다. 근데 물이 빠지고 나면 실체가 드러난다. 풀장에 물이 가득 차는 거는 금리가 낮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풀장에 물이 빠졌을 때에는 고금리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실물 경제에 반드시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마이클 버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올해의 전략 중에서 빠졌을 때 사고 오르면 판다. 이런 전략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내가 틀렸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올해 1월에 오를 걸 생각하고 바닥에서 사고 테슬라 100볼트 사고 그 꼭지까지 올라왔을 때 다 팔고 다시 빠지면 사고 그걸 어떻게 맞춰서 사고 위기 터졌을 때 저점이라고 하고 바이더 딥을 하고 이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불가능한 거고요. 신의 영역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머뭇거려요. 저 같은 경우는 12월에 이미 현금 비중은 40%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1월 상승장을 놓쳤어요. 12월 하락장에서 못 잡았어요. 당연히 못 잡죠. 그리고 이번 장에서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은행주들이 하나씩 망가지는데 어떻게 잡아요? 무식하다면 용감하단 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만 보고 이제 사는 거죠. 무슨 위기고 뭐고 이런 거 모르겠고 일단 시세만 보고 매매한다 이런 분들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잘 알면 베팅을 못 하죠. 내 자산은 소중하니까. 여러분 저는 거의 이제 4개월 가까이 현금이 40%예요. 뭐 올해 번 것도 없고 깨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트레이딩 한다고 덤볐다가 물리는 경우 생기거든요. 물리면 나중에 정말 큰 게 왔을 때 빼도 박도 못합니다. 물린 상태에서 큰 하락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손절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저는 그냥 올해 현금 40%를 계속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위기라는 거는 한 3분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근데 저는 올해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정말 개인들이 정말 매매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시장을 비트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의문입니다. 올해같이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매크로에 많이 껴있을 때는 그냥 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희한한 게 예전에는 10년 만에 한 번 어떤 그 위기라는 게 되게 텀이 짧아졌잖아요. 분명히 저는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그리고 벤처 캐피탈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고요. 아이오와이가 드디어 왔는데 현금을 가지고 간다는 건요 굉장히 고독한 길이에요. 만약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1월처럼 그리고 지금처럼 랠리가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포모가 오기도 하고 막 자책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은 거고, 사람이라는 게 시세가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거 시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안 움직이려면 내가 정말 데이터를 꽉 잡고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정말 도 닦는 심정이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주식이라는 게 멘탈 싸움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70%는 멘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멘탈이라는 거는요 처음부터 길러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독거 투자할 제 거의 1, 2편쯤에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DNA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만 보면 주식으로 아무리 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들 있어요. 성격 급한 분들, 막 투기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벌어요. 좀 진득한 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오래 갑니다. 이런 분들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자처럼 주식하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총 자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부동산일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비중은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예금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불리는 게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주식 시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6개월 뒤면 올라 있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럼 올라 있으면 팔아,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지, 이렇게 가요. 한 잊을만 하면 연락 오고 이래요. 근데 돈 못 버는 분들은요 하루에 한 15번씩 전화가 와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을 때 PB할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가격 오면은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하루에도 막 시세를 10번씩 막 20번씩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주식시장에서 돈을 다 빼시고 주식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식이 실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롤모델이 없어요. 우리가 좋은 롤모델을 어디서 찾냐면 고전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고 제 영상 하단에 추천 도서 목록을 또 적어 놓을 거거든요. 한 40권 정도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쭉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은 안 하시겠지만 시장은요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뭐 리포트 듣고 유튜브 듣고 뭐 이런 거 말고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랑 생태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양육강식의 세계에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어가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어디 깽단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길거리를 활보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주식시장이요 되게 무서운 곳이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벌어서 투자했던 큰 돈들을 싹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되게 큰 돈일 거예요. 그냥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어디 주차를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망치로 제 차 창문을 깨서 뭔가를 훔쳐가서,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훔쳐가서 잃어버린 돈보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1년에 잃어버린 돈이 더 클 겁니다. 그거 잃어버려봤자 몇백만 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돈은 되게 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식시장에서의 그 손실에 굉장히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같은 장에서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작년도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거든요. 어려운 장이 계속 두 번째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장은 언제냐면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식시장이 역대급으로 폭락을 했어요. 막 20, 30% 폭락을 했어, 이런 경우나, 아니면 끝없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하락장, 이럴 때만 볼 수 있지, 올해같이 박스권 장세에서 트레이딩을 엄청 잘해가지고 승률 100% 나가지고 돈을 이만큼 버는 장은 그런 해는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자신을 맹신하지 마세요. 내가 타이밍에 귀재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저랑 같이 11월부터 현금을 만들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싸워봤자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돈은 10%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폭락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더블씩은 법니다. 더블씩 굉장히 손쉽게 벌거든요. 그때까지 잘 버텨보십시오. 저도 잘 버티고 있고요. 멘탈 꽉 붙으시고요. 느긋하게 시간을 관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